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한 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쉬어야 되죠?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 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또 우리가 걱정한다고 주가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지네 맘대로 움직이니까 그냥 우리는 공부를 하고 푹 쉬자고요. 그리고 그 공부는 누구랑 하죠? 바로 기리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세력이 주가 올리는 방법.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3700을 올해 안에 간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여행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주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장 정리. 코스피는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0.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애를 달구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은 내려가면서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매동을 봐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락 종목을 봐도 상승이 하락 종목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는 빨가면은 그게 좀 잠깐만 이게 왜 빨갛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은 하락한 종목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린이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매수하기는 조금은 위험한 자리다. 굳이 비 올 때 나가서 산책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기린이분들이 소중한 현금 비중을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는 건 괜찮습니다. 또 돈을 버는 거는 결국 야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장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3150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1000을 반납한 지 오래되었죠. 983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모든 기린이분들의 계좌가 그나마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게 없죠.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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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8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열심히 줍줍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연기금은 오늘 또 1000억원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은 판다. 사실 이 말이 이게 유행어가 될 줄은 몰랐고 유행어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판다라고 몇 번 말하다 보니까 입에 촥촥 달라붙더라고요.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상해 종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60일선을 뚫고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흐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자리였는데 1%가량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은 아직까지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기는 힘이 벅차겠다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조금 버티긴 했지만요. 어쨌든 지금 위치가 애매하죠. 처음에는 그리고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2%로 차트를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이 끝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스피 상위주죠. 네이버도 오늘 마이너스 2% 차트를 완전 박살을 내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 아마도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사면은 오른쪽에 있는 셀트리온처럼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수많은 칼이 꼽히는 그런 전장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저점을 그렇게 너무 열심히 찾지 마시고요. 아유, 나는 무릎이면 돼. 난 그 정도면 만족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투자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 상위주를 보니까 전부 다 시들시들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의 사인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다가 언제 슝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는 참여는 하되 그냥 우리는 현금 비중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린이분들, 오늘 또 매수 버튼 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일단 월, 화 정도는 참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또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게임스탑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뭐야 내 매수 버튼 어디 갔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봤더니 새삼스러 부럽더라고요. LG와 LGU 이거를 들고 계신 기린이분들 지금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LG와 LGU는 성형외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병원 밖을 나왔더니 쑥대밭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안락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LG는 지금 현재 인적 분할 관련주가 아니다. 이거는 공매도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도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신작 100년 전쟁 출시 첫날 100만 다운로드 돌파, 이런 식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아래 보니까 캐릭터가 조금 얼굴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귀여운 캐릭터 뭐 그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컴투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한 100년 전쟁은 출시 전부터 이미 한국, 독일, 프랑스, 태국, 홍콩 등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대만 등 전통적인 빅마켓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흥 성장 시장, 미국, 유럽 등 웨스턴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 순위와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시 1인 29일에는 누적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마이너스 13.82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더 내려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뉴스에 팔아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낙폭이 너무 과대하고,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컴투스 게임이 높은 유료 결제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결판이 나진 않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혹시 이 게임 해보신 기린이분들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댓글에 꼭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주식 왜 오르지? 주가 올린 세력의 기막힌 수법들. 자, 세력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주가를 올려야겠죠. 그래야 개미들한테 이렇게 등을 치고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갑과 을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A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다. 이들은 주식을 사모으는 게 알려지면 적대적 M&A 시도로 주가가 상승할까봐 대량 보유 보고 공시 의무도 위반하면서 주식을 몰래 사들였다. 자, 기린이분들, 여기서 주가가 상승할까봐 이렇게 몰래 샀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부 다 매집이 끝나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세력이 매집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주가가 오른쪽으로 기거나 아니면은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매집 구간이구나 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갑과 을은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B사를 통해서도 A사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B사가 주식을 사는데 쓴 돈은 주식담보대출인데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치한 것으로 꾸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터뜨려야겠죠. 뭐를 터뜨리냐? 바로 경영권 분쟁 뉴스를 터뜨리는데요. 그러면은 A사가 당연히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최대 주주와 M&A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려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가가 빵빵 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예를 들자면은 아마도 한진칼을 들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때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금융당국은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며,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마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경영권 분쟁인데요. 이 경영권 분쟁도 허위로 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거 하나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공감대가 높을 것 같은데요. A기업의 실질 사주인 갑은 주가를 올린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싶어 시세 조정을 계획했다. 그는 기업 홍보 그리고 IR 전문기업 B사의 을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시세 조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씨는 다시 병씨에게, 병씨는 전업투자자인 정씨에게 시세 조정을 의뢰하고, 정씨는 자신 가족 명의의 계좌를 비롯해 브로커를 통해 여러 계좌로 시세를 조정했다. 주로 정해진 주가에 매수 매도하는 통정 매매, 높은 가격을 계속 제출하는 고가 매수,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대에 체결 가격을 상승시키는 관여 매수 등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A기업이 증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호재성 공시를 발표하면 이 시점에 맞춰서 주가를 올리는 주문을 집중해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시세 조정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하면은 인기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두 개의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차트만 보고 알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게 이 두 가지의 기업이 저런 식으로 주가를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항상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유상증자 발표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차트도 갑자기 주가가 몇 번 급등하더니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발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은 주식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맞아보셨죠? 한 대 맞으면 얼얼하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회사가 저런 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운주 놓쳤다면 조선주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같이 공부했었던 거 아마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국내 조선산업이 슈퍼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다. 증권가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사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던 2003년 초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영업담당 임원은 전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현재의 조선산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던 2003년 초에 가깝다며 슈퍼사이클이 올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조선소 대부분이 2.5년이나 그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어 당시에는 저가 수주가 있었지만 이후 도크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성과가 인상됐다며 코로나19로부터 빠른 회복 등이 맞물린다면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연구원은 해운 업체들의 돈벌이가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 전부 다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운 업체들, 그러니까 HMM 같은 회사겠죠. 이 업체들의 어닝은 그동안 취약해진 재무 구조를 다잡고 미래 영업을 위해 선박 투자를 하기엔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나왔던 뉴스죠. HMM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배 운임료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배를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사들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배 운임 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조선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주주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킨 시키세요. 이번에는 게임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뤘지만 이번에는 회사가 달라요. 자, 카카오게임즈 오딘 하루 만에 사전 예약 100만 경쟁력 입증.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모바일 MMORPG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하루 만에 사전 예약자 100만 명을 모으며 흥행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상반기 출시 예정인 오딘은 블레이드 시리즈로 유명한 김재영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예약에 참여하면 모든 이용자들에게 게임 출시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액세서리와 인게임 보상을 지급하고 그리고 플러스 카카오 사전 예약을 통한다면 한정판 만찢남 이모티콘을 추가로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카카오란 기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출시해도 카카오톡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가 최근 쭉쭉 뻗어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나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딘이란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 전까지는 아까 보시다시피 컴투스처럼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이벤트가 빵빵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많은 기린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포에 떠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다가왔죠. 커지는 변동성 5월에 팔아라 증시 격언을 따라야 할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팔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길이 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팔고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금 비중으로만 대응을 해야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 셀인 메이라는 격언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5월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5월에 정말 주식시장을 떠나야 하는 걸까? 셀인 메이, 거기에 대해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5월에 팔라는 격언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른데 올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과거 추이를 보면 1, 2, 3월에 조정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을 때 5월에 약세를 보이지 않았고 올해는 특히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팔 이유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NH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5월부터 여름 내 약세를 기록한 경우가 많지만 올해 여름은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 기간에 해당한다며 5월부터 약세장을 보이는 것은 글로벌 산업 생산 감소와 연관이 큰데 올해는 생산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미래에셋은 미국이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유럽과 신흥국으로 경기 회복 저변이 확산되는 만큼 성장주, 가치주,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소비재에게도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군요. 또 다른 김병현 연구원 또 5월에는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고 미국의 인프라 부양책 발의가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따라서 금리 상승 전망에 근거한 가치주 랠리 가능성보다는 실적, 정책 모멘텀을 지닌 IT, 모빌리티, 신재생, 수소, 보복 소비 투자가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게 적어놨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셀인 메이라는 말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할 때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린이분들 그냥 현금 비중 꼭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메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골드만이 바라본 한국, 올해 코스피 3700 시대 온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을 정통으로 받은 세계 경제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한국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3700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매우 큰 경제 성장을 보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코스피가 올해 3700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9일 종가보다 약 16%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코스피는 올해 이미 10% 이상 상승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시장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3700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군요. 약 16%만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700 하려면은 결국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쭉쭉 뻗어나가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만원 초반대니까 여기서 20%가 오르면은 10만 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 오른다면은 코스피 또한 10% 이상 오르고 결국은 3700에 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 말은 10만 전자와 코스피 3700은 동의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 모든 것은 합리적 전망이며 한국에 상당한 상승 여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향후 코로나19 회복 정도에 따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와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빠른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활동 재개 속도도 올리는 반면 많은 나라는 백신 접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올해 쭉쭉 뻗어서 기린이 분들이 모두 웃음꽃을 활짝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KIT 일반 공모 물량 107만 주가 추가되었는데요. 우리사주 실권주 배정.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어제 되게 시끄러웠죠. 아래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우리사주 조합 실권 물량을 일반 물량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한테 주지 않고 그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청원까지 나왔었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목소리를 내니까 그때서야 미래에셋증권에서 우리사주 조합을 개인 투자자한테 넘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주식 배정수가 어제와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미래 같은 경우에는 1.04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투는 0.8, SK는 1.4, 삼성은 0.15, 그 다음에 NH는 0.12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미래, 한투, SK 모두 다 확률이 올라갔죠. 그리고 미래는 모두 다 한 주씩은 확정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4명 정도는 2개씩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극한의 금손 같은 경우에는 총 7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나 기린이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린이 분들 이제 진짜 마지막 경쟁률이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 모두 다 최대치를 받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내달 21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네요. 자,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뭐뭐를 얘기할 거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장착,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아마도 쿼드 가입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좋은 외교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 남양유업 본사 등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인데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 남양유업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특이하게도 안 떨어집니다. 얘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같이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혹은 세력이 아직 탈출 못해서 기다리고 있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고요. 오늘의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홈시스 렌털 시장 확대의 수익성 개선 주목. 자, 대신증권은 쿠쿠홈시스에 대해 국내 렌탈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자가 관리형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4,000원을 각각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52%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렌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2명 중에 1명은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렌탈 서비스 증가에 따른 국내 렌탈 시장 성장세는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인 가구 특성상 버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서 벌어서 같이 사는 것보다 한 명이 벌어서 똑같은 제품을 사기가 더 부담되는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렌탈이라는 게 생각보다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효용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렌탈에 관련된 서비스는 갈수록 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쿠쿠홈시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가로로 기다가 점프하고 다시 가로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대로 다시 슈퍼마리오처럼 한번 올라가서 또 오른쪽으로 기고 계단식으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주여행 갔다 와야죠 우리. 자, 베이조스 우주여행 티켓 첫 판매 왕복권 가격 보니. 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우주 관광 로켓인 뉴 세퍼드 탑승권 판매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베이조스는 시험 비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여러분 정말 신납니다. 어서 오세요 라며 우주관광 신청을 권유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이 가봤나요? 본인이 타고 갔다 오면 그때는 이제 좀 믿을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또 믿을만하겠지만요. 자, 블루 오리진은 탑승권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CNBC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 경쟁사인 버진 갤럭틱이 현재까지 2억 2천에서 2억 7천만원 가격으로 승객 600명에게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했다며 베이조스는 과거 경쟁사와 비슷하게 우주 관광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중반대로 책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우주 여행은 텍사스주 사막에서 발사되는 뉴 세퍼드 로켓이고 탑승객에게 우주 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로켓은 최대 6명이 탑승할 수 있고 시험 비행에서 고도 1000km 이상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탑승객들은 로켓 창문을 통해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으며 최대 10분간 무중력 상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제주도 해외를 넘어 이제는 우주로 떠나가고 있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꼭 우주여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경제뉴스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경제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